그다음에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면 얘도 실제와 형식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뭐라고나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야 사실상 이렇게 가면 되고요. 메리칸짝은 바다를 메꾼 거죠. 원시 취득입니다. 그럼 공사 다 끝나시면 공사 준공 인가가 납니다. 그럼 얘는 공사 준공 인가 일에 취득 그러면 돼요. 얘도 그 전에 뭐 쪼꼬쪼꼬 나오면 그냥 그날 간다 그러면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작년 시험에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27회 때인가 시험 문제 취득시 나올 때 정답으로 나왔던 시험이 또 냈어요. 여기 보면 주택조합 나오고 재건축조합이 나오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검사라고 돼 있고 얘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라고 돼 있죠. 주택법이잖아. 주택법은 사용검사란 말 써요. 이걸 냈는데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공고일이 나오고 고시일이 나오면 항상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얘 취득세 내고 양도세 문제에서 또 이걸 냈죠. 정답으로. 그죠? 작년 시험 뭐 나왔어요? 양도세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환지 처분 공고일 땡 틀렸죠. 왜? 공고일이 나온 뭐야? 무조건 공고일의 다음 날이 정답인데 걔를 정답으로 냈고요. 얘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럼 고시일 그러면 안 되고 언제? 다음 날 그래야 됩니다. 27회 때는 요거를 정답으로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나 틀린 걸 고르시오.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고시 공고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나오면 다음 날이 답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요. 재산분할은 이 뭐예요? 우리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소유권 부동산 넘겨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겠죠? 왜 양도를 안 본다 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각자가 나 집에 나 나갈게 하면서 내 짐 챙겨가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 찾아가니까 양도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산분할의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받는 사람은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럼 뭘 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등기 친날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주게 되면 이혼 이전의 종류마다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세만 낸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오늘 쉬는 시간 갔는데 남편이 문자 왔어. 오늘부로 이번 주에 이혼해 주면 여기 뭐야 연신내 상가 50억짜리 상가를 위자료 주겠대.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숨도 안 쉬고 해야죠. 숨도 안 쉬고 해. 제가 만약에 이따가 1시간 끝나고 갔는데 문자 왔어. 뭐라고? 우리 와이프가 자기랑 오늘 이혼해 주면 어떤 상가가 뭐 50억 주겠대. 저는 바로 집에 갑니다. 강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부로 저 강의 끝이에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러고 바로 가겠죠. 네, 빨리 소리 떼가지고 만변하기 전에 도장 찍으라고 해줘야죠. 그죠? 그냥 헤어져 준 것도 고마운데 뭘 준대? 위자료까지 준다잖아요. 땡큐죠. 그죠? 근데 그런 일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린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생. 이번 생 말고 다음 생. 그죠? 그러니까 인팅이 씨나 그랬고 이게 올해 사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시효 취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얘가 시효 완성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뭘로 바뀌었어요? 등기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정이 된 거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교재는 어차피 거기 33페이지 4번에 원시 취득 나와 있고 5번에 지목 변경 나와 있고 6번에 매립간척 7번에 나와 있고요. 그 9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 시효 취득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등기일로 바뀌었다. 원래는 언제 했는데 시효 완성일인데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취득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은 이렇게 나왔었죠. 이 기출로 나왔던 질문들인데 보세요. 1번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기출은 OX. 공매니까 국수 공판상 할 때 공이죠. 그는 언제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 이게 이제 이게 기출로 나왔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요? 언제가요? 국수 공판장이 언제야?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있잖아. 근데 왜 둘 중에 빠른 날이야? 틀렸지. 자, 이 날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지문상에 뭐가 나오면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출제이 빠른 날에. 안 나왔으면 실제 잔금 지급이 맞아요. 무조건 언급되면 둘 중에 빠른 날 그래도.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이날 나왔는데 실제 잔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그럼 틀립니다. 왜? 등기가 빠르면 그날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출로 이게 20몇 29회 때인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죠? 이런 거 잘 풀어봐야 됩니다. 그죠? 상속 한상 언제야? 돌아가신 날에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령. 자, 3번은요.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OX? X인데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답은 X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가 틀렸다 그러는데 여기는 틀린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틀렸다고 다른 건 틀린 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얘가 그쪽이 변형이 돼버리면 못 풀잖아. 그렇죠? 등기일에 관계없이 틀렸죠. 왜? 등기 치면 등기 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어요? 네 아니죠. 최종 연부금이 아니라 매회 사실상 잔금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지. 이 두 개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요. 시험 보는 당일은요. 무조건 답만 맞추는 게 장땡이에요. 어떻게든 답만 맞추면 돼. 근데 공부할 때는 안 그렇죠. 지금 공부할 때는 이거 X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X인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죠?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3번 질문 하나 풀어서 X. 나 이거 X야. X 맞았어. 이거 넘어가.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디가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된 거. 그럼 이 질문 하나를 외운 거죠. 등기하면 중간에 등기를 한꺼번에 취득한 걸 받고 여기도 이게 아니라 매번 돈 줄 때마다 취득으로 보니까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이야 라고 정의를 하셔야 요 3번 질문 하나를 이해를 한 거지. 그게 이 공부를 한 거지 그냥 X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4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OX? 시험 보러 가서 지금처럼 시험 나왔는데 혼잣말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래서 이러니까 이런다? 아닌가?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쭉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럼 여기서 OX가 나와야 되는 거 바로.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 모의고사 볼 때 그렇게 보시죠.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일단 훑어봐.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가서 줄을 치면서 읽어. 그 사람 있어요. 아니 여기서 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한번 대충 훑어보고 다시 와서 그러니까 아니 막 두 문제를 두 번씩 읽어.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읽자마자 바로 OX가 나와야 되는 거야. 공부가 원래. 그래야 시간이 안 모자라거든요. 근데 지문을 두 번씩 읽으면 두 배로 드는 거죠. 시간이. 그죠? 그 시간이 쫓기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 1번이 답이면 2번부터 읽지 말라고 했잖아. 시험 볼 때는. 연습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하시라니까. 답이 1번인데 왜 2번, 3번, 4번을 읽냐고. 시간 낭비지. 연습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또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최적화시켜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시험 보러 갈 때 그대로 가거든. 안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시험 보러 갈 때. 그죠? 자, 이거 왜 틀렸어요? 틀렸어. 그렇죠. 그 전에 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잖아. 왜? 이거 전에 뭐 하면 미리 사용하면 뭐라겠어?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둘 중 빠른 날이다. 틀렸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뭐 특강하고 있나요? 뭐 기출 특강? 과목?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출 문제만 잡아야 돼. 기출 문제만 잘 이해하면 안 떨어져요, 시험은. 그 문제 풀면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어디서 본 거고, 그죠? 왜? 앞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한다니까. 특별한 게 없다 했죠. 제가 작년에 양도세 양도비 취득시 문제가 29회 때 나온 5개 중에 3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5개 중에 3개를 그대로 내고 그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낸다니까, 문제는. 다 그래, 어떤 과목이든. 근데 우리는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은 막 5번 풀었대 문제집을 기출 문제집을. 근데 점수가 근데도 합격을 못했어. 왜 그래요? 말했잖아요. 5번 푸는 거잖아. 5번 푸는 거지. 5번 풀면 뭐 10번 풀면 또 아니잖아요. 푸는 건 이게 푸는 거라 했잖아. 그 여러분은 그냥 O 여기는 O 여기 X 얘도 X 얘는 X래. 그냥 넘어가. 안 된다. 그죠? 잡으시고. 자, 그다음에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35페이지. 그죠? 세법은 6월 달에 특강을 한번 합니다. 기출 특강 일요일 날 하는데 그냥 하루에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듣고 날 건 저는 상관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특강을 안 하시더라도 기출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뭐 특강을 듣고 안 듣고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걔는 시험 보기 전에 모든 거 한번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소한 10년치 최근 10년치 그 정도는 풀고 가셔야 돼요. 그것만 정리 잘해도 웬만하면 뭐 세법은 무조건 반타 이상 할 수 있어요. 그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법뿐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게 제일 우선이야. 문제는 걔가 제일 기본이에요. 기출이 제일 우선이야. 뭐 다른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문제집도 기출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 이게 기출 문제는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가 뭐 딱 정해진 거 답이. 이 공부는 딱 보면 이렇게 하는 거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하시면 안 되죠. 모든 과목은 특강 듣건 안 듣건 꼭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과표는 뭐예요? 여기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죠. 그죠? 세율을 곱해서 뭐요?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세율 곱하면 얘가 뭐가 나와요? 산출 세액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과표는 뭐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런다 했죠. 자,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과세 표준도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합니다. 그럼 등록세는 뭐 할 때 낸다고 했어요?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세 과표는 뭐예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이렇게 되는 거지.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그럼 얘도 과표가 취득 당시 금액이 기준 금액이죠. 자, 얘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죠? 신고 납부. 얘는 무슨 뜻이다? 네가 알아서 뭐 해라? 신고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내가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신고 가액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겠어요? 내가 신고한 금액을 무조건 인정해 준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 사가지고 어떻게 1억에 사서 8천에 신고하고 5천에 신고하고 3천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니네가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뭐 이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쟤네들이 가격을 정해서 그걸 누가 정해요? 우리가 안 정하죠? 국가 지자체가 정하는 거야. 그 지네가 정해놓고 정작 세금 내는 거 우린데 지네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했더니 너 내가 이 기준을 이걸로 잡았는데 이거 밑으로 신고했는데 너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알려준다겠죠? 알려준다. 그걸 뭐 한다 했어? 가격을 결정해서 알려줘. 그걸 뭐 한다 그래? 공시한다 그래. 공시가 뭐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다라고 알려줘. 그걸 우리가 공시 가격이라고 그래. 그럼 선거 끝나면 또 하고 참 저놈의 선거. 그죠? 6월 1일이니까 이제 끝나면 조용해지겠죠. 막 어제도 또 그제 수업하는데 막 뒤에 막 마이크 들고 막 저를 뽑아주시면 뭐 어쩌고 막 그 쓸데없는 소리 얘기하죠. 그죠? 진짜 시군의원이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도 시골에서 군의원 하거든요. 우리 1년 선배인데 집에 소 키워 소. 직업이 저기야 소 키우는 사람이야. 그 집에서 평생 거기서 시골 살면서 소 키운 거예요. 소 키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경청차고 있어. 근데 군의원 됐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선후배자. 선후배니까 이제 인간관계는 좋지. 소 키우면서 막 몇십 년 살았으니까. 그 우울해가지고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어. 2번이나 됐어. 이번 또 나왔어. 또 나오겠죠. 그죠? 3선 하는 거야. 3선. 팔자 좋아요. 막 군의원이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안 해. 하나 먹고 돌아. 어디 다녀? 경조사만 다녀. 의원님 뭐 이렇게 그죠? 뭐 이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좋죠. 월급 많이 나오지. 또 사이드로 막 나오는 거 많지. 그죠? 얼마나 좋아. 저도 시골에 살았으면 그거 한번 할 건데. 그죠? 우리 선후배끼리 그때 그 나왔을 때 같은 그 동창끼리 붙어가지고 우리 1년 선배끼리 둘이 붙어가지고 그 형이 앞쪽 약간 간발의 차이를 이겼죠. 왜?
그 형이 이제 뭐 소키모에서 많이 저기 했나 봐. 그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잘못해서 그래요. 한 명 선배가 그 후배들 여자애들하고 술 먹었어. 위에서 산에 술 먹다가 뭐 잘못돼서 그래요. 소문 나가지고 저 새끼 뽑아주면 안 된다 소문 나가지고 이미지 확 뿌려가지고 그 형이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학교 뒷산 가가지고 애들 어린애들 술 먹고서나 뭐 그게 술만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야. 그래가지고 쟤 뽑으면 안 돼. 저 새끼가 욕 먹어가지고 동네 사람 다 욕했어. 그래가지고 떨어졌잖아.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 그죠? 공시 잘 보세요. 공시 가격인데, 자, 뭘 공시한다 했어?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예요. 주택은요? 단독주택은 뭐라 그런다 했어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공시합니다. 이게 이미 올해 건요 공시를 했어요. 해가지고 열람하라고 프랭카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열람해라. 토지는 아직 안 했어요. 왜? 토지는 5월 말 기준으로 공시를 해요.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에 공시해가지고 또 열람을 해요. 왜? 내가 이 금액으로 정했으니까 와서 불만 있으면 확인해보고 이의신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공시 가격이죠. 토지는 뭐라고요? 토지 하나하나 개별 토지를 필지별로 가격 공시한다는 얘기고, 얘는 단독주택이니까 그 주택 하나하나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한다는 얘기고,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니까 같은 아파트 101동에 같이 사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지 않아. 한꺼번에. 그래서 공동주택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 가격이라 해요. 근데 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세는 뭐라고 불러요? 기준시가라 불러요. 지방세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 표준액이라 해요.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알 때 됐는데,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예요?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기준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요? 걔도 개별 공시지가라고요? 두 번 이상 물어보면 개별 공시지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뭐라고요? 개별 공시. 난 얘기 안 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 개념인데 이거 시험에 내고 이거 모르면 이제 틀립니다. 그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근데 희한한 게 제가 말했죠. 이걸 생각보다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학원이.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뭐요? 가격을 정해서 공시한다. 그 공시한 가격이란 뜻이고, 토지는 뭘 공시한다고요? 필지별 가격을 공시한다. 그래서 이걸 개별 공시지가 불러요. 근데 국세지방세가 다르니까 용어를 부를 때 같이 통일하면 되는데, 항상 뭐라겠어? 국세는 항상 뭐요? 지가 지방세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죠? 예. 그 지방세 찬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때도 지방세는 개정도 안 해요. 놔뒀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해. 항상 국세가 우선이야. 근데 국세가 얘랑 같은 건데 이름을 같이 쓰겠어? 내가 체면이지 너랑 레벨이 야 같아도 이름이 달라. 나는 국세거든 지방세야. 이런 짝이야. 그래서 같은 그 국세는 뭐라 불러? 기준시가. 얘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재산세, 양도세 문제 풀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그죠? 제가 말했죠.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저 와이프를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와이프를 뭐라고 불러요? 얘 기준시가야.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내 어머님하고 달려가요. 우리 첫째 가면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래? 얘 시가 표준액 왔니?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내 아빠하고 간다니까. 그럼 사람을 한 명이 이름만 둘러 처갓집에서 부를 때와 우리 집일 때 다르다는 거지. 만약에 이름이 두 개니까 와이프도 두 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난 벌써 죽었겠죠. 그죠? 똑같다니까. 이거를 왜 이해를, 그죠? 같은 얘기,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그래서 문제를 안 틀린다니까. 이거는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왜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의를 안 해. 헷갈리면 정의를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들을 때마다 헷갈린다고 말만 하고 정리를 안 해.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원칙은 신고 가액인데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다? 연부 금액 그래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고 만약에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얘도 포함한다. 얘는요. 요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됩니다.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표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연부 금액이 뜻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럼 여기서 매회가 매년이고 그죠? 그때 지급되는 금액이 뭐요? 연부 금액이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럼 꼭 같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계약금이 있으면 걔도 당연히 뭐한다? 포함이 된다. 이걸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외웠어? 연부 금액이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래? 숨도 안 쉬고 에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금액 밑으로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가 1억 1억 공시를 해놨어. 근데 얘가 신고를 얼마 했어? 9천에 신고했어.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요 밑으로 안 받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공시까지 했잖아. 근데 이 밑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자, 그럼 근데도 신고를 했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뭘로 가? 1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 무슨 얘기다?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 있어요? 얘가 1억인 건 인정 알았어. 근데 나는 근데 문제 뭐야? 야, 근데 난 진짜 9천에 샀다니까? 근데도 뭐래? 아, 됐고. 그래도 1억을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정말로 9천에 샀는데 1억을 세금 내라. 그럼 얘도 억울하지.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 네가 정말로 이걸로 샀다는 걸 뭐하면 입증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 뭐 해주겠다? 그 금액을 그대로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사실상 취득하게 합니다. 자, 이 사실상이란 말은요. 결론 무슨 얘기야? 이 앞에 이런 말에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항상 올라간다는 거. 이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여기 해당되면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누구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에 관계없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거꾸로 해석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거 그럼 뭐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국수, 공판장 그리고 검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검증은 말씀드렸죠. 금액을 검증하는 거니까 얘는 취득가액, 과세 표준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무조건 얘랑 비교 둘 중에 큰 금액. 이거 시험을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겠죠. 자, 판결문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지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검증이란 말이 있어요. 이 검증은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검증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가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네 둘이 매매를 했어. 얘가요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얼마 했어? 1억이 했어. 그래서 검증이 된 거야. 그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은평 세무서에서 은평구청에다가 야 그거 1억 2천이래 이렇게 통지가 온 거야. 은평 세무서에서 통지를 한 거죠? 왜 이걸 통지했어요? 은평에서 뭘 통지한 걸까요? 개소리 하지 말아요. 아, 이제 강아지들 진짜 그죠? 우리 옆집에도 강아지 있거든요. 아파트 옆. 아, 장난 아니에요. 아, 걔는 참 키우는 거 좋은데 진짜 짖으면 진짜 대책 없어요. 밤에 짖으면 막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 막 그죠? 꼭 열 받아가지고 그죠? 아, 층간소음이 문제예요. 그죠? 인내력 테스트 하는 거, 인내력 테스트. 그죠?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얘가 은평 세무서에서 얘는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얘는 취득 신고했겠죠. 근데 얘가 신고를 했는데 은평 세무서 조사해 봤더니 1억이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야? 1억 2천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억 2천으로 양도세 과세하고 그리고 얘를 뭐 해줘? 은평구청에다가 통지를 해줍니다. 은평구청에 통지가 와서 봤더니 뭐래? 1억 2천이라는 거야. 세무서에서. 얘는 얼마 신고했어? 1억. 인정해줘? 안 해줘. 근데 뭘로 가?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증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 얼마야? 1억 2천이죠. 이것보다 뭐가? 이 검증된 금액이 더 적을 때는 그때는 뭐 한다? 검증된 금액을 안 가고 뭘로 가? 그 확인된 금액을 과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자,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OX. 이제 뭐라도 이제 해야. 근데 이런 건 의사표시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하면 확률이 5대 5인데 가만히 있으면 답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써야 됩니다. 자, 얘는 OX. 5죠? 이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자, 얘보다 적대 얘기야.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랑 비교하는 거죠. 시가표준이랑. 그죠? 그럼 이 공정증서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 대신 뭘 기억하면 돼? 얘가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만 알면 돼. 국수공에 공정증서에 해당이 돼 안 돼? 된다고 해서 야 그래 그 공이 아니라니까. 국수공 할 때 공 무슨 얘기야? 공매 그런 뜻이고 얘는 공증은 뭐라고 했어? 세무사 아까 법무사 사무실 가서 여러분 둘이 가가지고 야 우리들이 이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실거래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이 안 돼. 그냥 해당 안 되네. 그럼 누구랑 비교를 했어?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 그렇죠. 그 얘기잖아. 그럼 얘가 얘보다 적대. 뭐가 크단 얘기야? 시가 표준이 크단 얘기지. 그럼 뭘로 가야 돼?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가 나오면 앞에 비교 대상이 국수공판장 해당이 되면 쟤랑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되고 거기 해당이 안 되면 얘처럼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밑에 거.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조서상 입증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X죠. 왜 X예요? 화해 조서가 뭐야? 국수공판장에 해당이 판결문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지회. 그렇죠. 그럼 걔는 여기에 객관적 취득 해당이 안 되지. 그 얘하고 똑같은 얘기네. 둘 중에 큰 금액. 그 금액이 얘도 시가 표준액 적대. 그럼 얘도 뭐라고 해야 돼? 똑같이 시가 표준액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야. X.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이걸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이게 어려워 이러지 말고 그냥 얘랑 비교하는 질문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얘가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면 쟤랑 상관없이 사실상 그러면 되고 해당이 안 되면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복잡할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35페이지 뭐 쭉 있으니까 뭐 특별히 읽을 거 없죠. 제가 안 읽어도 뭐 다 읽으면 아는 얘기들이니까. 그죠? 자, 대장 넘어가 36페이지 과세 표준 포함이라는 게 취득 가격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죠? 그럼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취득과 관련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중에서 취득 가격이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걸 하려면 취득하려면 이 돈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런 애들은 다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 포함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놓고 보면 자 얘가 포함되는 거고요. 되지 않는 거 대표시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건설 자금 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건축을 직접 해. 건물을 지어. 근데 건축비가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뭘 받았어? 대출을 받았어요. 뭐 하려고? 건축비에 충당하려고. 그럼 걔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죠. 거기다 뭐가 발생해?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그 이자 비용도 원가에 들어갑니다. 왜? 얘가 건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잖아. 그때 빌린 돈이고 그거 관련된 이자니까 얘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 개입니다.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보수가 나면 누구만 포함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법인만 돼.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이 지문이 나오잖아요. 중개보수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위에 문제 얼른 보면서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
개인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고 문제 풀었다가 그 위에 안 읽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풀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법인의 경우만 취득할. 그러니까 우리도 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우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법인은 중개수를 주게 되면 걔는 장부상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건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몰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개 나오면 법인만 된다. 자, 얘는 보세요. 읽을 거 없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래. 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내 걸 이걸 취득하고 싶으면 조건을 건 거지. 이걸 부담해라. 그래야 너한테 팔겠다. 그럼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걸 파는데 이 채무를 네가 인수하는 조건부로 팔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다 비용을 지출한 거죠. 그럼 얘도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포함이 되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취득에 필요하다는 대놓고 얘기하잖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다잖아. 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국민주택 채권. 여러분 왜 일종 국민주택 채권 사시죠? 사자마자 바로 뭐 한다 해서 우리 환매하죠. 그럼 뭐가 생겨? 매각 차손이 생깁니다. 100만 원짜리 환매해버리면 90만 원 줘. 예를 들면 10만 원 손해봤죠? 이걸 매각 차손 그래요? 요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대표 주제 뭐가 있어?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매출 금액이 10%가 붙는 거죠. 자,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5억에 좀 샀는데 10% 부가 5천만 원 됐어. 그게 얼마에? 5억 5천에 취득했어요. 근데 이 부가가치 10%가요. 지금 얘는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는 부가가치를 포함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5억 5천에 사셨는데 세금 낼 때는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취득세. 5억. 이 얘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근데 얘를 팔아요. 이걸 5억에 이제 5억 5천에 사가지고 5억 취득세 냈죠? 그 이제 이걸 나중에 팔잖아. 그럼 취득가액이 취득 필요 경비로 공제받죠. 자, 양도세 계산할 때 그럼 취득가액 얼마로 치냐면 5억 5천만 원 해줍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헷갈리죠? 자, 얘는 헷갈리는 건 이유가 뭐예요? 외우니까 헷갈리죠? 헷갈릴 게 없죠. 자,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주는 거야.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줘요. 자, 취득세는 5천이 포함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지. 왜? 그래야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야.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포함이 돼서 5억 5천을 빼주는 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에서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양도세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부분이 기출로. 근데 그때는 이제 문제가 좀 지저분했죠. 왜? 이렇게도 외웠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양도세는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 포함한다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골랐는데 맞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뭐냐면 일반 사업자가 팔으면 걔는 포함을 안 합니다. 왜? 사업자는 뭘 받아? 환급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사업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5억 5천에 샀어. 기계 같은 걸 샀어. 그죠? 그럼 나중에 뭐를 해? 환급 신청하면 돌려줍니다. 그러면 걔는 취득할 때 냈는데 나중에 뭘 받았어? 환급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법인 걔네들은 뭐예요? 양도세 계산할 때 걔는 경비를 인정해줘야 안 해주지. 왜? 돌려받았으니까. 그럼 왜 돌려줘요? 너 사업하기 힘드니까 일단 돌려줄 테니까. 근데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도로 받는 거지. 어떻게? 나눠 받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가 발생해? 계속해서 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걔는 부가가치 신고를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미리 주고 돌려받는 거야. 근데 개인은 왜 안 해줘? 환급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 우리한테 돌려줬어. 그럼 환급 우리가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 왜? 우리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환급 받고 나서 나중에 폐업 신고를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토해내야 됩니다. 환급 받은 거. 왜? 걔는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야. 원칙은. 근데 그걸 돌려줘서 나눠받는 건데 네가 중간에 폐업하고 띄어먹으면 나머지 추징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이 10년인가 돼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안에 폐업을 해버리면 만약에 5천인데 환급해줬어. 그죠? 근데 그동안 받았을 거 아니야. 3천 받았는데 아직 2천 남았어.
폐업했어. 그럼 2천 추징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법인은 환급을 받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 양도세 할 때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문제 풀 때. 일단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면 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고 양도세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게 좋은 거죠. 일단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그랬고요. 자, 밑에 건 뭐예요? 자, 얘가 둘이 매매를 해요. 그죠? 내가 뭐 할부로 하죠. 할부 분할 이제 그죠? 할부가 뭐야? 나눠주는 거 나눠서 얼마인데 10억.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야, 10억을 뭘 얼마인데 뭘 할부라고 나누고 해. 그냥 얼마인데 10억. 야, 10억 껌값이지. 그 정도 가지고 일시불로 줄게. 이건 우리 뭐라고 그래? 일시불로 줄게. 10억 정도 가지고 해서 일시불로 준 거야. 그때 뭐라 그래? 얘가 주면서 야, 근데 나 차비 10만 원만 깎아줘. 뭐라고? 10억을 한 번에 일시불로 주고 가정이 돈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주면서 나 차비 10만 원만 깎아달랍니다. 그래서 얘가 뭐했어? 알았어,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일시급으로 죽으면서 뭐해서 할인받은 거야. 얼마? 10만 원. 이 얘기야. 자, 그럼 이때 과세표준이 얼마냐? 그 얘기인데, 자, 금액이 너무 크니까 더하기 빼기 안 되니까 신고로 갈게요. 왜냐면 1억에서 1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한참 걸리거든요. 헷갈리고, 그죠? 10억에서 10만 원 빼면 얼마야? 정신없죠? 1억에 샀어. 근데 일시불로 해서 9,500에서 500만이나 깎아주면 500만 원이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다? 9,500이죠. 왜? 돈 준 게 이거잖아. 얘는 깎아줬으니까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용어가 이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할인 받은 금액이라 부르고, 얘를 그렇죠? 할인된 금액이라 부른다는 얘기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할인액 그래요. 할인액, 할인 받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할인액은 돈을 안 준 거니까 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할인받은 금액, 즉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은 뭘로 간다는 얘기야? 할인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 모르면 적어도 뭐는 기억해야 돼요. 요거 3개 정도 하고, 특히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법인만 된다. 그렇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그리고 여기 할인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는 36페이지 참고 있죠. 메뉴에 참고 과표 포함 여부 그래가지고 1번 나와 있죠. 할부이자 엔치이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법인만. 2번 건설자금이자 기타 내용이 있고요. 4번에 중개보수에서 가로 안에 걔도 법인만 되고, 그 밑에 바로 부동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얘가 시험에 27회 때 얘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7회 때. 다음 중 취득하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5개는 1번이 뭐였냐면 전기를 사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뭐라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뭐요? 전기세. 그 쉬운 얘기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가스나 열 등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법은 그래요. 똑같은 얘기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지 고상한 척 하려고 막 비비 꽈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 우리가. 그죠? 전기세잖아. 전기세. 전기세는 우리가 관계 있어 없어? 없지. 그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취득할 때 관계 없잖아요. 그죠? 얘는 포함하지 않지. 걔가 정답이었어요. 광고 선전비,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야. 그럼 판매잖아. 그럼 취득과 관계없지. 팔라고 내가 판매죠. 우리랑 관계없잖아. 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거에 부가가치세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할인받은 금액 하나 써주세요. 그냥 이거 할인액, 얘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써주면 좋죠. 공부하기 편하고. 자,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간주취득에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건축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그러면 아까 말했죠. 우리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이, 얘가 건축인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중에 우리는 뭘 원시 취득으로 본다? 신축. 재축은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신축 하나만 기억하시기, 똘만이 따라오면 걔는 신축이에요. 같이 가는 거야. 이 굳이 외우지 마세요. 뭐 개축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신축은 누가 봐도 원시죠. 항상 누가 같이 와 동행하는 애가 있어. 그럼 걔도 그냥 원시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원시 취득이죠. 그럼 과표가 뭐다? 건축비죠. 그러니까 그 소유된 비용 그럽니다. 나머지 증축이나 얘네들은 간주 취득 그래요. 간주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으로 본다. 얘는 과표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럽니다. 그래서 신축과 재축 이렇게 구분하는데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은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등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해? 쟤처럼 신축과 재축은 지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재축은 원시니까 증가한 금액이 아니란 뜻이지. 그러니까 재 빼고 나머지니까 증축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개수 등을 하게 되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잡으시고. 자, 그런데 이 간주 취득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보다는 토지를 더 많이 내요.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지목을 변경했어. 자, 그럼 이게 맞나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가액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OX. X예요. 왜? 가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이런 납세 여부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가액이 증가돼야 돼. 그래서 그 증가된 만큼을 뭐로 보는 거야?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과표가 뭔 거예요? 증가한 가액인 거예요. 그죠? 증가한 가액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목을 전답 논밭에서 대로 바꿨어. 말 그대로 지목이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가액 증가가 돼 있다 했잖아요. 이게 지목 변경이 1,000만 원인데 변경했더니 4,000이 됐어요. 얼마 증가됐어요? 3,000. 그럼 얘가 과세 표준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별로 문제 없죠? 자, 지목 변경했죠?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죠. 왜? 원래 얘 거잖아. 소유권 변동 없고 매매한 게 아니죠. 뭐만 바꾼 거예요? 형질 변경에서 토지 지목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라 간주 취득인 거예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천이 나왔어. 아니 거래한 금액이 없잖아요. 이게 매매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 1,000하고 4천 있잖아. 이게 뭔 금액이요? 이 1,000만 원이 매매한 금액이 아닌데 1,000만 원이 있다는 거 여기 4천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3천 구한 거잖아요. 근데 매매도 아닌데 3천하고 1,000이 어디서 난 거야? 4천이 어디서 난 거야? 공시가격이지. 공시가격.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액. 아니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나도 헷갈려. 갑자기 기준시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준시가 하려겠네. 좋은 자세예요. 괜찮아요. 내가 볼 때 오래 붙을 것 같아. 원래 요 자리가 요 앞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거든요. 앉아있기가. 지금처럼 살짝 속삭였는데 내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걸 무릅쓰고 앉아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앞자리는 노열석이라고 그래요. 앞자리 이렇게 한쪽 앞에 그죠? 앞쪽에 한 세 줄은 하나씩 붙게 돼 있어. 그죠? 대부분 뒷자리부터 한 거다. 뒷자리부터. 어떤 데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쭉 오잖아. 그러면 뒤부터 차. 앞에 이만큼 엉켜 있고 뒤쪽에 쭉 앉아 있어. 왜? 앞에는 안 앉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괜히 있으면 눈 마주치면 뭐 물어볼 거 같고 불안하잖아. 가능하면 최대한 세상은 멀리 떨어지는 게 좋거든.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자, 그러면 이 3,000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4천에 1,000만 뺀 거죠. 4천에 1,000만 원.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증가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와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을 뺀다. 그러니까 이거를 낼 때 그냥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지목 변경의 경우는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말이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목을 변경하는데 지목 변경을 돈 들어가죠. 농지를 갖다가 전답을 대로 바꾸려면 흙 갖다 깔고 성토 작업한다고 그죠? 그죠? 그럼 돈 들어가요. 돈을 들여가지고 지목을 변경했어. 근데 그 들어간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간다? 그 비용을 과표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도 진짜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개별 공시지가 시가편의 기준시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거야. 여기서 진짜 많이 틀려요. 문제 풀면. 자, 일단 1번하고 2번 있죠. 얘는 남이야. 남남이라고.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모르는 애들인데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낼 때 둘이 아는 척에 둘이 친한 척하고 둘이 아는 사이다. 무조건 틀리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야? 중간 가액이 답이에요.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법인 장부대로 지목 변경에 드는 비용이 입증하는 순간 얘는 얘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비용이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끝이야. 근데 뭐라고 내 시험을? 지목 변경을 법인 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면 그 중간 가액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뭐 뺀 금액이다, 더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두 개 섞이면 틀려요. 근데 진짜 많이 틀려요. 이렇게 설명하고 오후에 문제를 풀어 틀려.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 우리가 뭘 사러 가면 재래시장 가서 나 좀 깎아줘 안 깎아줘 나 멀리서 왔어요. 차비는 빼주세요. 그럼 차비도 빼주는 판에 얘는 뭐요?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원가는 빼줘야 돼. 근데 그냥은 안 빼줘. 뭐가 됐을 때만 입증됐을 때만 빼줘. 근데 입증이 됐대잖아. 그냥 빼줘야지. 그래가지고 증가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다.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맞았다는 거야. 돌아버려. 남이라니까. 그죠? 얘는 부부지간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남이야. 그 부부지간 남이잖아요. 그죠? 피가 안 섞였잖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틀립니다. 희한해.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그냥 아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관계없다. 문제 풀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지목병에 든 비용 입증 여기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나온 얘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딱 뭐가 나와요? 뭐가 생각나야 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벌써 얘는 비용이라고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뒤에 가서 문제 틀립니다. 실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보세요. 여기서 벌써 턱 걸려야 돼. 딱 걸려서 이거 봐라 이래 되는 거야. 그때 말했죠. 그래서 술은 무조건 맥주는 뭘 먹어야 된다고? 카스를 먹어야 돼. 라거 먹지 말고. 라거는 목에 술술 넘어 걸리는 게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라거 먹는 사람은 다가 훅 가는 거야. 카스는 턱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목에 턱 걸려. 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는 평생 카스 외에는 안 먹는다고 술을. 많이 먹지도 않지만 그죠? 오로지 카스. 그죠? 오늘도 먹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처집 가면 이제 맥주를 짝으로 먹으니까 그죠? 벌써 걱정되네요. 술 엄청 먹을 텐데. 그죠? 두 박스 기본 2박스. 640짜리 2박스니까 24병이죠. 그거 다 먹고 소주 빼고 맥주만 그 정도 먹으면 돼요. 저녁 때 가서. 그죠? 그 무질라면 또 사러 가요. 편의점에. 편의점 12시 1시에 또 가. 대단해요. 옛날에가 처제가 이렇게 무슨 보너스를 타가지고 아버님 무슨 저기 생신 때 모여가지고 장어를 사줬어요. 80몇만 원 나왔어요. 술값이 40만 원인가 됐어요. 식당 주인이 말려. 점심 때야. 점심에. 근데 장어값보다 술값이 더 왜? 막 식당 주인 계속 시키니까 그만 먹으래. 낮술을 먹는데 막 짝으로요. 맥주랑이 이게 빈병 넣잖아. 막 짝으로 싸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먹었다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먹어요. 그때는 막 한참 막 다들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 와이프가 처제가 와서 형부 70몇만 원 나왔다네. 60몇만 원 나왔대. 뭐라고? 그랬더니 술값이 반절이야. 그런 거야. 식당 주인 진짜 말렸다니까요. 야 진짜 대단하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많이 먹어. 근데 오바이트 한 명도 안 해요. 아침에 멀쩡해. 그죠? 그걸 또 먹어 술을. 그죠? 오늘은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 1년에 몇 번 있는 날이죠. 자, 그 비용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괜찮아요. 나중에 어차피 틀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고 틀려봐야 돼. 그래야 실력이 들지. 안 그러면 소용 없어요. 그죠? 잘 보시면 돼요. 자, 과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등록세 과표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항상 과표할 때 뭘 기억하시라 했어? 외우지 마시고 얘가 무엇과 관련된 거고 무엇을 보호받고 무엇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걸 연결해서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했죠. 얘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과 관련된 거예요. 얘네들은 소유권 관련이 없는 애들이에요. 상속, 유상, 무상은 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럼 소유권 뭐와 관련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은 뭐라겠어요? 뭐에 대한? 그
지상구 설정에 타인의 토지에다 설정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거지. 여러분 지상권 설정해서 그다음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건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지. 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게도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은 뭘 보호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전세 금액이라 했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죠. 임차권은 뭐라 했어? 월세 보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고, 지역권은 뭐라 했어요?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설정하는 거야. 그럼 지역권을 설정하라고 승낙해주는 땅을 뭐라 그래? 승역지. 그러고 내 땅은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다. 그래서 요역지 그래요. 그러면 설정은 남의 토지다지만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 그랬고요.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는 다 뭐요? 채권 채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거죠. 그러는 뭐다? 채권 금액으로 간다. 가등기도 부동산 순위 보존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부동산 가액인데, 채권, 담보 가등기는 채권과 관련돼서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말소 이거밖에 등의 건당 6,000원에서 건수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세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몇 번 읽으면 돼요. 그러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과표는 원칙이 뭐다? 보유세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시방세니까. 근데 뭐가 나오면 토, 건, 주,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이라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예. 최근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문 한 줄씩 나오고요.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요. 자, 토건주가 안 나오면 공정이 나오면 안 되고, 제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공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다?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입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법인. 자, 법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법인 장부가액을 과표한다. OX. 법인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X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실제 기출로 나왔었죠. 법인 그러니까 뭐요?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이 법인이 장부가액 맞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는 아니에요.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법인 나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국수공판장 그 법인의 뜻이 뭐게요? 내가 이걸 1억에 취득했어. 1억에 샀는데 그 1억에 샀다는 금액이 법인 장부상으로 뭐가 돼? 입증이 되면 그 1억을 과표하는 그 뜻이야. 재산세는 거래금액이 있어 없어? 없어. 거래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공시가격으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고 A라는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어 은평구청에서 재산세 계산할 때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리는 공시가격으로 합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험에 실제 나왔을 때 기출문제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셔야 돼. 위에 거 안 고르고 5번에 뭐라고 나왔어?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그 장부가액을 과표한다. 전부 다 5번 써고 다 틀렸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몇 개. 근데 그걸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수험생은 똑같은 거야. 옛날에 틀렸던 사람이 있어. 옛날에 틀렸어. 그럼 여러분도 틀려. 신기하죠. 그게 수험생인가 봐. 똑같아. 20 몇 회 때 틀렸던 사람들이 틀렸는데 그걸 또 내면 여러분도 틀려. 그럼 다음에 보는 사람도 또 틀려. 왜 똑같은 걸 틀려요? 이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시고. 종부세는 얘도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똑같아요. 공정이 나와야 돼. 공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택은 금액 기준 중요하죠. 얼마? 6억까지는 안 된다겠죠? 이런 6억을 빼주고 종합은 5억을 빼주고 별도 합산은 80. 종부세는 여러분 저 금액이 구구단 같은 거야. 5억, 6억, 80억을 모르면 9구단, 2단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풀 수가 없어요. 종부세는. 그죠? 거기까지는 안 내니까 얘는 6억 빼주고 얘는 5억 빼주고 80억을 빼준 다음에 뒤에 답을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의 비율. 현재는 100%인데 얘는 무조건 바뀝니다. 낮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주택 단독 명의자는 6억에 5억을 추가 공제하니까 얼마? 11억. 뉴스 보셨죠? 민주당에서 지금 다주택자도 11억까지는 종부세 부과 안 하겠다. 뭐 그거 지금 입법한다고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걔들이 뭐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통과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현재는 1주택 단독 명의자면 11억이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도 얼마까지는?
11억까지는 종부세 부과를 안 하겠다 올해부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거의 국힘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내겠으니까 뭐 걔들이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뭐 거의 된다고 봐야 되죠. 그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선거가 있으니까 또 이제 선심성 얘기하는 거지. 지방선거 있으니까 야 우리도 해줄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또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금액이 올라가니까 부담은 좀 덜 수는 있죠. 이제 개정하기로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죠? 만약에 개정이 되면 올해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은 그죠? 양도세 값표 이거 외워야 돼요.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꼴랑 이거 꼴랑백에 대전한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진짜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가대평가도 안 되지만 너무 과소평가 안 해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건 뭐야? 성의 문제. 성의가 없어서 못 외우는 거지 내용이 아니야. 이거 외울 게 뭐 있어요? 파른 금액 정비 빼고 남으면 세금 남으면 그죠? 그리고 뭐 해줘? 얘 뭐 빼주고 물가 상승 빼주고 얘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양도소득기본공제잖아. 그럼 여기서 빼겠어요? 설마? 이름이 양도소득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빼겠지. 그럼 장특근은 어디서 빼? 여기서 빼겠지. 뭐 이거 막 양차장, 양속이 막 이렇게 외우고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양차장, 양속이 외웠죠? 그 선생님 문제가 나와서 뭐라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는 못 풉니다. 왜? 양차장 여기까지 외웠어. 그리고 양속이 외웠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법 이거란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얘 빼고 여기서 얘 뺀다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뺀다. 그럼 맞는데 못 풀어요. 뭐라고 외웠어? 양차장, 양속이 쓰러지는 거야. 이게 외우면 뭐 하냐고. 양차장, 양속 죽으라 그렇고 정작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뺀다. 틀렸대. 쓰러지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금 쓰러지긴 했어.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